삼성전기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포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4.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밖에 증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내 부품 제조에 특징이 있는 그런 재고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을 좀 부제목으로 달아봤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는 항상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이 제조원가 재료비와 운영비용의 디커플링의 진정한 의의라는 제목으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원가세계 패러다임에서 원재료의 가공비가 애드되는 거, 그거를 이제 또 알로케이션, 배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되는 것은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의 배경이 깔려 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에 노임 들어간 거를 플러스하고 노임만 붙이기는 좀 그러니까 경비들도 좀 붙여가지고 그게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조원가 사고방식은 노동가치설,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산업 초기에는 물론 육체 노동자의 노동력이 매우 크게 자동화가 많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게 매우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땐 좋았다 이게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가치설은 유효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제조 원가가 개발이 된 거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결과가 결국은 나타난 게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대립으로 실세장은 갈라졌던 거다. 이렇게 이제 저는 역사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보통 회계는 뭐 그냥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만 사실 그런 어떤 경영이나 경제에 돌아가는 밑바탕에는 이런 회계가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한국 내에 체개발화를 신봉하는 캐비어 좌파가 명백히 또 존재한다. 자신들은 이 상화를 먹는 강남 좌파라고도 표현하는데, 캐비어 좌파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상화를 처먹으면서도 정신적으로는 체게바라가 뭐 내가 신뢰하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뭐 왜 존경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 볼리비아인가 어디 가가지고 무슨 권력력도 없어서 쿠바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는 남아메리카 볼리비아에 가서 또 활동하려고 하는데 미군이 결국 죽였죠. 네. 그게 뭐가 존경스러운 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강성 노조가 파업을 하면 할수록 자본주들은 노동 역할을 이제는 모두 AI 로봇으로 대체할 것이다. 테슬라가 그 대표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상 우주 경제를 위해서도, 향후 우주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다. 한국 제조업은 생산 로봇 자동화의 진심인 나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현재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로봇 자동화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가 계속 유효하냐 그러면 이제 유효성은 이제 약발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 입장은. 그래서 스루포트 세계는 미래 세계를 내다보는 현자 골드렉 김 씨가 제시한 손익계산 방법이다. 여기에 이제 제가 빠져가지고 이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믿는 신념 때문에 이 길로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을 위해서는 재료비와 운영비용을 디커플링을 하면서 노동가치설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노동력은 들어갑니다. 향후 노동력의 가치는 육체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로봇 자동화로 대체되고 정신 노동자들은 계속 생존하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이 현재 중국 국가자본주의 성격을 디커플링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다소 운영비용이 중국보다 비싸더라도 이제는 싼 인건비의 공급사슬을 중국에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 우리는 한국의 강성 노조에 대해 이제 진저리가 난다. AI 로봇하고 물류가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거를 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다.
미래 세계를 위해서도 그 물류도 그 자율 차 이런 그런 것도 좀 더 개발이 돼야 되겠죠. 화물연대 이번에 스트라이크 뭐 이런 걸 보면은 민주노총까지 이제 완전 나서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한국 경제를 그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친구들 아닌가. 한국 경제의 그 동맥을 그렇게 이제 지금 동맥경화증을 만들고 있는데, 그럼 한국 전체가 죽으면 자기네들도 죽을 텐데, 지들이 기생충이고 그 숙주들한테 기생해서 살려고 그러면은 너희들이야말로 기생충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원가회계 손익으로 보면은 매출이 5조 한 8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했습니다만은 재고자산은 30%나 증가했고요. 바람직하지 않지만 원가회계는 이러면은 영업이익이 더 나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런 거고요. 매출 원가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이익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7%밖에 증가를 하지 못한 이유가 매출 원가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이제 그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투액의 결과는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9.7%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판매 가격이 상승했고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다고 1차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비용을 빼면은 그 TOE 생산성이 오히려 그 0.05% 감소했고요. 운영 비용이 말하자면 스루풋보다 더 증가했기 때문에 이익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는데 이게 그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425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올해 3분기까지 1천억 원대가 증가했는데 전년도까지는 그 상품과 제품을 구분했는데 상품이 제품이 작고 상품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제조업체로서 좀 명색이 좀 제조업인데 좀 그러니까 명분이 좀 없으니까 이걸 제품 및 상품으로 묶은 모양이에요. 요게 이제 그 삼성전자도 이렇게 하고 있죠.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냐 그러면은 제품에 비해 제공품의 크기가 너무나 크다. 이를 숨기기 위해 제품과 상품을 합쳤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제공품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빨리 안 만들고 제품은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뭐 의구심을 가져볼 만한 거거든요. 이 제공품이 과연 이만큼 과연 있는 제공품이냐 이런 게 이제 조금 이제 의심이 갑니다. 항상 이렇게 제공이 걸려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부품 제조라는 게 독특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품 제조에 있으니까 가공비가 애드된 WCAI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부품 제조에 들어간 이 비용은 운영 비용에서 떨고 있습니다. 인가공비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WC 인가공비가 여기엔 애드가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 성격에 있는 거로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해가지고 WCA와 전체 재고자산 두 가지로 크게 이제 인식을 해서 증감 내용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이 재고 회전율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스루풋율은 증가했는데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일반적으로 이 분석 경험상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회사가 반증을 해줘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1.14% 하락을 했어요. 본인들이 구두로 얘기한 거를 그러면은 재료 비율이 60%이기 때문에 제품 가격 인하 압력이 오히려 0.7% 있거든요. 그런데 제품 가격 인상률은 16.8%나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상승 추론은 입증되지 못한다. 판매 가격 상승만 입증된다. 원재료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결과를 그래서 찾아봐야 된다.
우선의 착상은 수량으로의 재고 회전율을 구해보면은 어떨지. 그러나 외부에서 우리가 접근하기 위한 그 데이터입니다. 수량에 대한 것은 이 수량으로 하면은 재고 회전율이 증가할지도 모른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추론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반증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분식회계 개연성 과정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9.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22.1%나 크게 증가했고요. 가공비가 39.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4.1%가 증가했죠. 상대적으로 원재료가 4.1%가 하락했는데, 이거를 보더라도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추론은 됩니다. 손익에서의 추론과 맥락은 같이 이렇게 되니까, 올해 인플레이션 시대면서도 삼성전기의 원재료는 하락한 게 맞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손익계산이나 이거를 보면은. 그래서 PQ 총 제조비용과 생산 재료비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같으면 이게 일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2단계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도 확인해 보면 일치를 합니다. 문제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확인해 보는 건데, 결론은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요게 그래서 독특하게 이제 부품 제조 때문에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원가 계산에 오차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데, 현금 흐름표상을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1615억 원의 현금이 나갔다면, 재고가 1615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624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다. 그러면 990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물으면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372억이요. 그러면은 갭이 그러면은 아직도 618억 원 어디 현금으로 껌사 먹었냐라고 물으면은 통신 모듈 매각 사업으로 4억 8,100만 원 또 나간 게 있어서 최종적으로 613억 9,400만 원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어. 어디로 날라갔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른 기업하고 틀려가지고 부품 제조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제공품도 아니고 주품 제조에서 일단 조립 제품 하기 전에 자기네가 스스로 만든 부품이겠죠. 그러니까 원재료로 사오는 부품이 아니고 자기네 공장 내에서, 삼성전기 내에서 가공해 가지고 만들어낸 거니까 제공품하고는 또 식별이 되게, 구분되게 재고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말하자면은 인가공비가 애드가 되는 게 아니고, 인가공비는 이 운영비용으로 떨고 작업한 게 제공품하고 구분돼서 제공품에서 다시 나온 이 부품 제조다. 그렇다고 해 반제품도 아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들 제공품에 넣을 것 같은데요. 따로 이렇게 또 부품 제조라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또 46억 원 갭이 크게 납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건비를 보면은 1조 1,878억 원이나 나가는데, 운영비용의 한 5할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조립산업이 재료비하고 운영비하고 한 50대 50 정도, 가공 비율이, 운영비용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임금이 이 3분기까지 1억이면 매우 높은 수준이네요. 그리고 연말 이대로 간다 그러면 연간 1억 2,500만 원 정도 연봉이 예상이 된다. 아주 초일류 기업의 연봉 아니겠느냐. 모두들 다 삼성을 들어가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가공비, 아까 부품 제조 이런 쪽에 들어간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9.1%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또 많이 올려졌네요. 인건비는 9.1%뿐이
증가를 안 했는데, 인상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그 3분기까지의 그 원가 회계 누적 실적으로 연말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한 7조 한 4천억 원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제 이걸 납품이라고 가정을 비율을 해서 얘기한다면은 거래처에 735만 원에 팔기로 하면은 이게 그 117만 6천 원이 남는다. 이 경우 재고가 3분기까지 25% 증가해 가지고 26%가 실제 증가했으면 25%까지 증가한다고 보면은 그 증가된 재고는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니까 매출 원가를 이렇게 줄입니다. 실제보다. 이게 지금 뭐 총 제조 비용이 5조 5천억인데 매출 원가는 거꾸로 5조 4천억으로 줄어버리죠. 이건 모순되는 이런 산식을 계속 몇백 년 동안 해오고 있다는 게 참 웃기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은 재고가 증가할 때고 25%를 감소할 때는 영업이익이 그 90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그 차이가 그 27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제조 원가는 그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 이익이 주니까 재고를 안 내려가도록 그렇게 지금 이중의 잣대로 돈도 벌어야 되지만은 돈이 쟁겨서는 안 된다 얘기하지만 사실 재고에 그만큼 돈이 쟁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쟁기니까 재고를 줄여라 하는데 줄이기만 하고 매출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은 이렇게 감소하게 돼 있다는 것을 모순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루풋 관점으로서 그 연간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이것이 또 이제 7조 2천억 원, 그러니까 한 720만 원이면 충분히, 그러니까 원가 회계보다 한 5만 원 싸게 할 수 있어요. 스루풋은 있는 데이터, 그냥 있는 데이터, 실현 있는 데이터 그대로 25% 증가하면은 720만 원이면 충분히 하다. 그리고 97만 원 남는다. 그럼 조금 더 욕심을 내려고 그러면은 스루푼 가격도 올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고 회전율만 4.9회전 증가시킨다고 한다면은 회전이 10.5회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 매출은 790만 원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35만 6천 원이나 된다. 그런데 재고만 감소시키면 어떻게 되냐? 스루풋은 전혀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은 매출 재료비가 매출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재고의 증감하고는 이 스루풋에서는 얘기할 것도 없다. 여기에서는 재고 회전율을 높이라는 얘기만 하는 거지 재고를 늦춰라 증가시켜라 낮춰라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매출에 비례한 재고 회전율이 향상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가를 보면은 56,500원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장부 가격 대비 180%로 내려와 있습니다. 주주를 보면 삼성전자가 23.69%, 국민연금공단이 10.4%, 외국인 UBS라는 데가 이제 눈에 띄는데요. 이게 27.84%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뭐 혼자만의 외국인 지분이 아닐 거고 여러 외국 투자기관도 있을 텐데 저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이채롭게 눈에 띄네요. 이상 삼성전기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